자, 이번 영상의 주제는 자기 전에 음식을 먹으면 혹은 음식을 먹고 바로 자면 살이 찔까에 대해서입니다. 제가 이 앞에 만든 영상 중에 저탄수 고지방 식단을 할 때 많이 하는 실수라는 제목의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에서 말하기를 식단을 먹어야 살이 빠진다는 생각 때문에 배가 고프지 않은데 식단을 계속 챙겨 먹는 것도 실수고, 혹은 음식을 먹지 않았더니 체중이 줄어들더라 라는 생각 때문에 배가 고프지만 그걸 참고 음식을 먹지 않는 것도 실수다. 그래서 저탄수 고지방 식단을 할 때는 배가 고플 때 음식을 먹고 배가 고프지 않을 때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보신 다음에 어떤 분이 이제 아래쪽 댓글창에 질문을 남겨주시기를, 그러면 잠을 자기 한두 시간 전에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음식을 먹고 바로 자거나 자기 한두 시간 전에 음식을 먹으면 살이 찐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질문을 남겨주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음식을 먹고 바로 자면 왜 살이 찌는가, 이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해봐야겠죠. 크게 이 음식 먹고 바로 살이 찐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세 가지 정도 이론을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첫 번째가 소화장기 이론, 두 번째가 칼로리 이론, 세 번째가 글루카곤 이론이거든요. 우선 소화장기 이론부터 얘기를 좀 해보자 그러면, 이제 사람이 깨어있을 때는 몸에 있는 장기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다가 사람이 잠을 자기 시작하면 몸의 장기들도 쉬기 시작한다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장기들이 소모하는 에너지인 기초대사량이 밤에 자는 동안에 좀 어느 정도 떨어진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입에서 씹고 침으로 섞어서 죽처럼 만든 다음에 위로 내려보내고, 위에서는 음식물을 녹이고 소장에서 흡수하고 마지막으로 대장에서 수분을 빨아들이는 이런 소화 과정을 거쳐야 몸에 흡수가 되는데, 음식을 먹고 바로 자게 되면 이런 소화 과정을 해야 되는 장기들이 휴식에 들어가기 때문에 소화 흡수율이 떨어지게 되고, 따라서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몸에 지방으로 쌓여서 살이 찌게 된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얼핏 들으면 그럴싸하긴 한데 한 가지 맹점이 있죠. 뭐냐면 소화 흡수되지 않은 음식물의 원형이 지방으로 바뀔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은 음식이 그대로는 몸에 지방으로 밖에서 저장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소화가 되고 몸에 흡수가 된 다음에 그 중에 일부가 지방으로 밖에 저장되는 거지.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음식물을 먹었고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었다. 그래서 소화가 100% 됐고 100의 에너지를 얻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잠을 자서 소화 흡수 기능이 떨어져서 80%만 소화가 됐다. 그럼 80의 에너지를 얻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활동량이 똑같다고 했을 때 100의 에너지를 얻었을 때와 80의 에너지를 얻었을 때를 비교를 해보면 80의 에너지를 얻었을 때가 오히려 살이 덜 찐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소화장기 이론 같은 경우는 겉으로 듣기에는 그럴싸하지만 실제로 따져봤을 때는 오히려 음식을 먹고 자는 게 살이 덜 찌는 거다라는 주장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이론 같은 경우에는 좀 오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칼로리 이론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다이어트 이론이죠. 내가 음식을 먹어서 얻는 섭취 칼로리와 내가 활동을 통해서 소비하는 소비 칼로리의 이런 균형에 따라서 비만과 다이어트가 결정된다는 건데, 음식을 많이 먹어서 얻는 섭취 칼로리는 많은데 활동을 조금 해서 약간의 소비 칼로리만 있다 그러면 남는 잉여 칼로리가 다 지방으로 바뀌어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면 체지방이 늘어나고 결국 비만이 된다. 반대로 음식을 조금 먹어서 섭취하는 칼로리는 적은데 활동을 많이 해서 소비 칼로리가 많다면 그 부족한 만큼을 지방에서 빼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이어트가 된다라는 이론인 거예요. 진짜 유명한 다이어트 이론이고, 이게 진리라고 믿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다이어트라고 하면 이제 음식의 칼로리를 계산해서 섭취 칼로리를 줄이고 운동을 통해서 활동량을 늘려서 이제 소비 칼로리를 늘리는 다이어트 방식을 많이 취하는데, 요즘 들어서는 이제 이 칼로리 이론이 완전히 맞는 건 아니다, 이제 어떤 오류가 있다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반대 의견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완전히 틀린 건 아닌데 어떤 일정 부분에서 오류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를 예전에 저칼로리 굶는 다이어트라면 억울한 이유라는 영상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뤘었죠. 그래서 칼로리 이론이 어떤 부분에서 오류가 있는지 궁금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른쪽 위에 링크가 나오고 있으니까 링크 클릭해서 해당 영상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칼로리 이론이 맞다 틀리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칼로리 이론이 맞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이론상에서 이제 먹고 자면 살이 찌는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그래서 칼로리 이론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었으면 활동을 통해서 음식으로 얻은 에너지를 소비를 해야 살이 안 찌는데, 음식을 먹고 바로 잠을 자면 활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 음식으로 얻은 에너지를 다 소비하지 못하고 따라서 그만큼 살이 찐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칼로리 이론이 맞다고 하더라도 맹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음식을 먹는 시간과 자는 시간만 국한해서 놓고 보면 얘기가 맞는데 하루 24시간을 풀로 놓고 보면 얘기가 아니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하루에 에너지를 300을 소모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이 사람이 아침에 100을 먹고, 점심에 100을 먹고, 저녁에 100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6시간 뒤에 잠을 잤어요. 이러면 이 사람은 얻은 에너지가 300이고 소비한 에너지도 300이기 때문에 전혀 체중이 증가하지 않겠죠. 그럼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똑같이 에너지 300을 소비하는 사람인데 아침에 100을 먹고 늦은 점심으로 100을 먹고 그리고 자기 한두 시간 전에 야식으로 100을 먹었어요. 자, 그럼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먹는 시간이 달라지긴 했지만 어쨌든 하루에 먹은 총 에너지의 양은 100, 100, 100 해서 300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도 체중이 증가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칼로리 이론상에서는 이제 원래 점심을 먹어야 되는 시간에 점심을 먹지 않았으니까 부족한 만큼을 지방에서 빼왔을 거고, 원래 저녁을 먹었어야 되는 시간에 음식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 부족해진 에너지도 지방으로 빼왔을 거기 때문에 야식을 먹고 바로 자서 들어간 체지방만큼은 이제 낮에 깎였으니까 이게 결국 비슷한 양이 돼서 없어져 버리고 결국 체중 변화는 없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칼로리 이론이 맞다고 하더라도 칼로리 이론 때문에 이제 음식을 자기 전에 먹으면 안 되는 이유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자, 세 번째는 글루카곤 이론입니다. 요거는 뭐냐면 이제 호르몬의 일종인데 요 얘기를 하려면 인슐린과 혈당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 굉장히 많이 반복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하는 게 조금 죄송스럽긴 한데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를 안 하면 글루카곤에 대한 설명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이 음식 안에 탄수화물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탄수화물은 몸 안에서 포도당의 형태로 바뀌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돼요. 그리고 이 포도당은 혈액을 타고 몸 전체로 퍼져나가거든요. 이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의 농도를 혈당이라고 합니다. 이 혈당 수치가 너무 많이 높아지게 되면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혈당 수치가 일정량 이상으로 높아지게 되면 몸에서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혈당 수치를 낮추려고 해요. 이 인슐린이 하는 일은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지방으로 바꿔서 지방세포에 저장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방으로 변환된 만큼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수는 줄어들 테니까 혈당 수치는 내려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쌓이는 지방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체지방입니다. 이제 여기서 보통 얘기가 끝나는데 이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뒤에 몸에서 계속해서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다 보면 점점 포도당 숫자가 줄어들 거고 그럼 혈당은 더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일정 수치 이하로 혈당이 떨어지게 되면 그때 글루카곤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글루카곤이 하는 일은 체지방을 분해해서 다시 혈당을 높이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몸에서는 혈당이 너무 많이 높아지게 되면 인슐린이 분비가 돼서 혈당을 낮추고 혈당이 너무 많이 떨어지게 되면 글루카곤이 분비가 돼서 혈당을 다시 높이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혈당 수치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를 하려고 해요. 이제 우리가 살이 찌는 거는 어떤 쌀, 밀, 설탕 이런 곡식류 탄수화물이 혈당을 너무 많이 높이고 그래서 체지방으로 굉장히 많이 변환이 되는데 글루카곤이 소비하는 체지방량은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글루카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지방이 쌓여서 결국 비만이 되는 형태인 거죠. 자, 이 개념을 기본적으로 가진 상태에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 TV 방송 같은 데서 아침을 먹어야 건강에 좋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근거로 잠을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혈당 수치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아침을 먹어서 혈당 수치를 어느 정도 올려주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아까 앞에서 인슐린과 글루카곤으로 인해서 혈당 수치가 일정 유지되어 있다 그랬는데 왜 잠을 자고 일어나면 혈당 수치가 많이 낮다 그러는 걸까? 그게 왜 그렇지라고 알아봤더니 사람이 잠을 자는 동안에는 글루카곤이 별로 분비가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같은 양의 음식을 먹고 똑같이 체지방으로 변환이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깨어있으면은 글루카곤이 분비가 돼서 그 체지방을 소모시켜 주는데 잠을 자고 있다 그러면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체지방이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양의 음식을 먹더라도 먹은 뒤에 바로 잠을 자게 되면 체중이 증가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음식을 먹고 바로 잠을 자면 체중이 증가하는 것은 맞고 그 근거는 글루카곤이다라는 얘기로 진행이 되는데 중요한 건 저탄수 고지방 식단은 어떤가 하는 문제가 남거든요. 저탄수 고지방 식단, 특히 이제 롱가 식단 같은 경우에는 기본 이론이 쌀, 밀, 설탕 같은 이런 곡식류 탄수화물은 혈당을 너무 급격하게 높이기 때문에 체지방이 증가해서 비만이 되는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런 탄수화물을 먹지 말고 혈당을 천천히 증가시키는, 조금 증가시키는 야채를 통해서 탄수화물을 섭취하자. 그리고 야채만 먹게 되면 이제 다른 지방이나 단백질 같은 영양소도 부족하고 칼로리가 부족한 문제가 있으니까 고기도 함께 먹자라는 식단이에요. 그래서 이 식단 자체가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는 식단이 아니기 때문에 체지방으로 바꿔서 저장되는 양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먹고 바로 잠을 자서 글루카곤이 분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체지방이 증가하는 위험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잠을 자기 1-2시간 전에 배가 고프실 때 일반 식단을 드시면 체중은 증가하실 거예요. 근데 롱가 식단 기준으로 하면 체중이 증가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드셔도 되는 게 아닐까라는 거죠.
그럴싸하죠? 상당히 긴 영상인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유가 되신다면 추천과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은 오른쪽 아래에 있는 워터마크 클릭하시면 구독이 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